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부에서 많은 말을 했더군요. 예. 황 기자하고 북한 동향에 관한 부분들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 동향을 쏟아냈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많은 정보를 밝혔다는 그 자체 문제가 좀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이라는 거는 정보를 알아도 모른 척하고 또 몰라도 아는 척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런 모호성을 유지해야지 이쪽의 정보력 노출을 막고 또 상대방은 긴장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국정원장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남쪽의 정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북한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북한이 대응하기 편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은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한 부분도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정보를 남쪽에 넘긴 사람들을 색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건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원이 끊어져서 우리의 정보력이 약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남재준 원장이 북한한테 도움되는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북한이 최근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다시 가동했고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남재준 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남 원장이 이런 말을 한 직후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영변 원자로와 미사일 관련해서 확인된 게 없다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조율도 안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게 우선 문제고요.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국정원장이 첩보 수준의 얘기를 마치 정제된 정보처럼 발설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또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사실은 이미 미국 민간기관이 밝힌 거니까 새로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남재준 원장 발언 중에서 대부분 언론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일면 톱 기사로까지 싣기도 했는데, 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무력 통일을 공언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예, 김정은이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호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김정은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런 망상이 얼마나 정보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이 젊은 혈기에 사고 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불안감을 유포하기는 아주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의 군사력 격차 그리고 중국의 존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김정은이 1인 독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풍미했었던 북한의 조기 붕괴론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김영삼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런 희망사항 때문에 남북관계를 망쳤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 안 하면 대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시점을 제시하는 북한 기사들 대부분이 오보로 밝혀지는데요. 그렇죠. 이 3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보면 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라는 얘기죠. 예. 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뉴스를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북한이 서해상의 포병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국방부가 발행했던 국방백서 이런 데 이미 다 나온 사실입니다. 또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의 대대적인 세대교체 문제라든지 또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에 대한 처형 그리고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김정은의 큰 관심 이런 것들도 사실은 통일부 자료나 북한 공식 매체 보도 같은 것들로 거기가 다 소개가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언론 매체로 알려진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해 주는 것 여기에는 이거는 의미가 작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방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즉각 부인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명박 정부 이후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실패 사례가 여러 번 나와있던 사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신빙성 여기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네. 북한이 모든 군부대에 작전 동원 태세를 내린 것이 사실인가요? 예. 어제 저녁 때 김정은이 총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국정원의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온 건데요. 네. 이거 말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 기항에 맞서서 모든 군부대의 작전 동원 체제를 지시했다는 걸 어제 오전에 북한이 공식 발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헷갈리지 않고 보셔야 되는데요. 북한군이 지난 3월 26일에도 미국의 B-52 전략 핵폭격기가 출격했을 때 1호 전투근무태세라는 것을 발령했었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다시 이런 작전 동원태세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정도 북한이 다양한 대화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데 북미 직접 대화는 미국한테 거부당했고 또 남쪽이 원하는 것만 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이 다시 이런 대결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요? 일단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일요일에 탈북자 단체가 북한에다가 대북 전단 삐라를 날릴 때 북한군이 대공 무기를 실제로 쏘지는 않았지만 가동했었다, 준비했었다는 사실이 어제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앞으로 전단 살포 같은 게 또 있다면 북한군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IMF가 미국 국가 디폴트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의회가 오는 17일까지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합의를 못 내면 미국이 국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우 회복이 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는 경고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MF가 몇 시간 전에 발표한 시장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IMF는 현재의 상황을 꼬리 리스크라고 표현했습니다. 꼬리 리스크라는 거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단 그게 일어나면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이거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국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파급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중단, 셧다운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이것도 길어지면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꺾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에 소개가 됐던 기사입니다만 미국의 소말리아 군사작전 실패였습니까? 예, 미국이 지난주 토요일에 해군 특수부대를 소말리아에 투입해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사령관을 체포하는 기습작전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공격 직후에는 지도자를 사살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특수부대 요원들이 확인은 못하고 빠졌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사살이 된지도 모르는 그런 실패였다는 얘기입니다. 소말리아에서는 1993년에 미국의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작전을 하다가 격추돼서 많은 미군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이번 작전이 이루어진 건데 그거 역시 실패하면서 블랙호크 다운의 악몽이 살아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한 공동조사를 우리나라에 제안한답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하고 수산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하고 공동조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참고로 해서 한국 정부 그리고 동남아 정부 국가의 정부들을 참여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우리 정부가 금지한 데 대한 일본의 두 번째 대응인데요. 얼마 전에 이병기 주일 한국 대사도 이것과 유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그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오염수가 유출하기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인 공포감 그리고 국내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였는데 공동조사를 한 후에 일본이 여기 수치에 문제가 없으니까 수입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서 오히려 두 나라가 좀 더 불편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기 주일 대사가 이런 제안을 이미 했었다라는 점을 듣고 보니까요. 예. 우리 정부가 스스로 제 발목을 잡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약간 전술적으로 좀 미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